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해남 군곡리폐총에서 대규모 제사시설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부자 감세에 전남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해와 남해의 접점인 백포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전남 해남군 군곡리폐총. 낮은 황토구릉 정상부 1800제곱미터를 조사한 결과 청동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석광묘, 주고영 기둥열, 철기시대 환호 등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중앙격인 거석기념물은 제사터로 인근에는 대형 수열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제사의식을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식 주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머리 화석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런 제2 행사를 가장 이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단계에서 확인됐다. 기존에 부안 중막동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2시설 주변에는 마을 유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이 확인됐고 남쪽 사면으로는 수백 개의 주거용 수열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석광묘에서는 항아리에 담긴 인골이 확인돼 국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또 중국 신나라 동전 화참 한 점과 청동거울 편이 출토돼 군곡리가 무역항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 교류가 쭉 이어지면서 제사를 모셨던 근거, 확실한 근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처음 나온 대규모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군곡리폐총을 통해 고대 한중일 교류사를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총 길이 47.2m 크기의 누리호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탱크와 엔진 등 극한의 기술력이 적용된 개발 사업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고 300여 개 국내 기업과 500여 명의 연구 기술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의 핵심은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누리호의 발사체는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와 달리 100% 순수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누리호 1단과 2단에 적용된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누리호의 이번 발사 성공이 시작점이 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 14년 동안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을 통해 8개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발사체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달 착륙선 발사 사업 등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이 디딤돌이 돼 전남공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8천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 예정인 발사체 클러스터와 특화산단 조성 계획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전남공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의 꿈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홍천 택지 준공 이후 심각해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동을 잇는 도로가 새로 뚫렸습니다. 특히 해상 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망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해서 돌산대교,
거북선 대교와 함께 또 하나의 여수 밤바다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습니다. 550m의 선소 대교와 함께 양쪽으로 600m의 접속도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인근 생태터널 주변에서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던 교통 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새로 놓이면서 마을 진출입이 불편해진 인근 항호마을 주민들은 좌회전이나 유턴 차로, 횡단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정식 개통 이전까지 교통 상황을 살펴 이 부분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개통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7월 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선소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웅천 생태터널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 지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는 또 장기적으로 소호동 주변 도로의 병목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로 교통망 확충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사택단지 지하를 터널로 통과해 선소대교 끝단에서 중림택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1.4km의 도로를 빠르면 오는 2026년까지 새로 놓는다는 구상입니다. 소호동 일원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소호동에서 중림 간 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와 지방 재정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웅천에서 서울을 거쳐 중림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되면 여수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곧바로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에 도착하고 목포를 떠나는 발길로 분주한 목포역. 흙으로 빚은 예술 작품들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대도예가 조용규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이런 곳에서 많이 전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요.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함으로써 목포역이 미술관을 개관한 건 지난해 7월. 매달 한 차례씩 작품을 바꾸며 지역 작가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닮은 전시회. 목포 법정문화도시 지정 기원 기획전까지 목포의 예술 의지를 선보여 왔습니다. 목포 토박이인 역장이 40년 기찻길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목포의 따뜻한 첫인상을 만들겠다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포를 더 잘 느끼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역 주변에 이제 예술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시할 공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호남선에서 유일하게 옛 역사를 사용 중인 목포역이 미술관이 있는 유일한 기차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순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이 1호 시책은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 구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보관 장소 등 취약 장소 순찰도 늘렸습니다. 경찰들은 사건 사고만 처리하는데 지금은 우리들 생활의 전반에 어려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시는데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됐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섬에 대한 제한 서비스를 확고히 해서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과 섬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을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 중심적 정책 등으로 현장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 등 국세의 대폭적인 감세 조치였습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올해 예정 비율보다 무려 40%나 낮춘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하지만 당장 대기업과 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시군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로 산출되는 지방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구조.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정을 위해 국가가 배분해주는 자금이 바로 지방교부세인데 이 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현실적인 고심이 내부적으로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비교적 재정 여건이 나은 여수시의 경우도 연간 총 예산의 28%, 3,600억 원 정도를 지방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여러 이제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지방 교부세가 감소될 이제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재원의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인수위에 요구한 건 지난 4월. 그런데 2달 후 새 정부 경제정책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수가 줄어들고 이제 자꾸 재정분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교부세에 또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농어촌 뭐 사업들,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세와 민간 주도,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파급 영향을 세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연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